아프다고. 자,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원대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수원대 문제는 상식이 많죠? 자, 상식 문제가 총 12개고요. 그 다음에 문법 문제가 8개, 그 다음에 독해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상식을 좀 잘한다 싶은 학생들이 수원대를 써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요. 자, 지금 보면은요. 답은 1번이고요. 여기 유연을 쫓았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읒입니다. 이 부분이 지읒이고요. 그 다음에 잊어버린다, 잃어버린다겠죠? 그 다음에 일전이 아니라 재산 일체를 학교에 기부하였다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공통적으로 들어갈 서술어를 찾는 건데요. 술을 담그다, 그 다음에 김장을 담그다, 그 다음에 발을 담그다 해서 답은 3번 해주면 되겠죠. 여태까지 문법 같은 건 좀 쉽고요. 그 다음 문제는요. 사자성어 문제인데요. 부안해동 뜻을 알면 쉽게 고를 수 있어요. 부안해동의 뜻은 뭡니까? 4번이죠. 자기 생각이나 주장 없이 남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뜻이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요. 한자 스펠링 맞추는 건데 여기 보면 무시라고 돼 있어요. 무시라고 돼 있는데 이 글자가 잘못됐어요. 볼 시자로 바꿔줍니다. 자, 이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 스펠링을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존대 표현을 찾는 건데요. 자, 답은요. 어긋난 것은 4번이에요. 자, 아버님께서도 감기가 들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바꿔주냐? 감기가 그렇죠 드셨다. 이해가 되겠죠? 감기가 드셨다. 자, 그럼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는 단어 간의 관계를 찾는 문제인데요. 자, 권투가 격투기 안에 포함이 되죠. 한글이 글자에 포함이 되고 미나가 그림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고래가 포유리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한국인이 외국인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속담 보는데요. 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지만 짜다라는 말은 어쨌든 내가 실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역시 실천. 그 다음에 어쨌든 마지막도 실천에 해당되겠죠. 자, 노력, 실천, 시행이 같은 뜻이고 인내, 참고자 이런 내용은 없겠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고유어 찾는 문제인데요. 빨래를 안 빨아서 나는 냄새는요. 이거에 해당돼요. 이건 어떤 뜻입니까? 생선 비린내. 그죠? 속내는 뭐예요? 나의 속마음이겠죠. 냄새라기보다도 고린내 같은 경우는 달걀 썩은 냄새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이해가 되겠죠? 고유어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공자잖아요. 공자한테 뭐뭐뭐에서 배웠다. 그 공자 제자 누구겠어요? 맹자 골라줘야죠. 4번. 상식 문제인데 맹자 골라주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 개가 얘 유교랑 크게 관련이 없겠죠. 이해됐죠?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10번 보자. 10번도 완전히 상식이죠. 자, 프로이드가 말한 인간의 정신구조 중에서 케락 원칙을 따르는 건요. 이드라고 해요. 이드. 완전 모르겠죠? 자, 자아는 내 자아고요. 리비도는 어떤 성적인 충동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초자아는요. 개인적인 게 아니라 뭔가 사회적이랑 연결된 그런 자아를 말할 때 써요. 자, 이드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들어본 적 없죠? 자,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는 아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능 지문에서 자주 나와요. 변증법이라는 말이 수능 지문에 잘 나오는데 변증법 하면은 해겔이에요. 해겔. 데카르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 속에서 얻는 지식이겠죠. 이해되겠죠? 데카르트는요. 그거 있잖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 방법론적 회의론인가?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요? 자, 어렵죠. 이런 문제 어떻게 맞출까? 평소 상식이죠. 그죠? 마술피리가 모차르트가 한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적 없어요? 없으면 또 할 수 없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수원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난감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아예 상식적으로 완전히 치우친 것도 아닌 게 상식 문제가 지금 박건 선생님이 12문제랬죠. 그 다음에 문법 문제가 8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형 있죠? 이게 20문제예요. 얘가 다 차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를 다 맞춘다고 해도 40점 만점이 28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들어봤던 이런 거 마술피리 모차르트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 시사나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봐주면 좋겠고 아니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문제?
공무원 시험 중에서 일반 상식에 관련된 책을 한 권을 사서 조금 파주는 게 좋겠죠. 꼭 수원이를 가야겠다 싶으면요. 자, 근데 마술피리가 모차르트였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알아요? 이건 신문에서 많이 나오죠? 경쟁 없는 새로운 시장은요, 블루오션이라고 불러요. 블루오션. 레드오션은요, 굉장히 과열된 시장이에요. 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린오션은요, 환경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린자가 들어가니까 숲 생각나죠? 근데 퍼플오션. 자, 빨간색, 파란색 섞으면 무슨 색깔 돼요? 퍼플이죠. 그쵸? 보라색 되죠. 그쵸?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일컬을 때 우리가 퍼플오션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알아요? 이런 건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로열티라고 하죠? 로열티. 로열티라고 하고요. 커미션은 중개료예요. 중개료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증하는 거, 보증서. 뭐 물건 사면 안에 들어있는 보증서, 워런티 들어있죠. 개런티는 뭐예요? 배우들한테 주는 어떤 출연료 같은 거죠. 그죠? 누구의 개런티가 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잘 모르겠죠. 그쵸?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보자. 이건 알아요? 이것도 장난 아니죠. 그죠? 신문에 보면은 다 쓰는 용어들이에요. 자, 더블딥 혹시 들어본 적 없어요? 더블딥? 경제가 개망했어요. 망했다가 조금 나아지는 듯 싶더니 또 망하네요. 그래서 더블딥, 깊은 수렁으로 두 번이나 빠지죠. 더블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폴트 같은 경우는요. 내가 빚을 졌는데 망한 거예요. 망했어요. 빚을 졌는데 망해서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아, 내가 빚 갚을 걸 조금만 연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모라토리엄이 돼요. 이해가 되겠죠? 망해서 연기해 주세요가 모라토리엄이고, 그럼 뱅크럽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망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재산을 가져다가 공정하게 나눠서 그러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그걸 우리가 뱅크럽시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겠죠? 자, 이건 들어본 적 없어요? 한국사? 자, 상수리 제도나 기인 제도는 뭐냐면, 자, 이거는 지방 세력 견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기에 지방에 좀 잘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경제에다가 묶어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기인제도는 뭐냐면 또 역시 지방 애들 좀 잘 나가는 애들의 자식을 고려시대의 수도에다 묶어둬요. 얘네들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상식 많이 맞췄어요? 노동상권 알아요? 그거 진짜 모르겠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자, 노동상권은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이렇게 함께 팀을 이루어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 쓰는 거. 그래서 단결하고 단체로 교섭하고 단체로 행동해야지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행동해주면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이 3번. 이해되죠? 교과서에 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딱 봐도 이거 같지 않아요? 납세는 뭐지? 세금을 내는 거죠. 세금을 내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의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들어본 적 없어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게? 들어본 적 없겠죠? 오, 손병희. 안 해요, 손병희. 이건 다 암기죠. 그 다음에. 자,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안 좋은 일 있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뭘까? 이 중에서? 알아요? 가장 위험이 큰 뭘 것 같아? 세슘. 들어본 적 없어요? 자, 요게 제일 무서워요. 세슘.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상식이 좀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게 나와요. 자, 얼굴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봅시다. 중심 내용을 바르게 말한 것은, 자, 이 글 보면은요, 글에 속담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답이 관련된 속담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기억 한번 가볼까? 자, 자기가 꾸지람을 듣거나 볼게요. 벌을 받을 처지에 있는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지? 적반하장이라고 부르죠. 그쵸? 적반하장.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뺨이나 뺨 아랫살, 여기 우리가 뭐예요? 뭐라고 부르지? 볼. 그쵸? 여기 들어갈 말은 둘 다 볼이 되겠죠. 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적반하장 2번 골라주면 되고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 1번 해주면 되고, 자, 신체와 관련된 속담을 봅시다. 여기 보면 답은 몇 번이냐면요.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 여고생들이 보통 이렇잖아요. 뭔가 굉장히 조금 웃긴 거 말해도 막 신나게 웃고, 그쵸? 허파에 바람 드는 듯이 실없이 웃을 때 우리가 2번을 말해요. 주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웃음보가 터진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자. 자, 문제가 뭐예요? 자, 감성공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한번 볼게요. 감성공학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사람들이 편하게
여기 써 있어요. 개인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거라고 써 있죠. 그럼 이게 뭐랑 관련됩니까? 실용성이랑 관련이 돼요. 그래서 답 2번 골라주면 돼요. 실용성을 중시한다. 그 다음에 기억의 논리적 전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기억이 어딨냐? 자, 여기 있죠. 자, 편리하고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영위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된다는 뭐냐면 전제와 결론의 관계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전제했는데 그러면 이런 결과가 올 거야. 이런 타입이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니은의 문맥적 의미를 알맞은 것은 그러면 니은의 앞을 읽어보면 되죠. 어때요? 구매자들이 실물도 보기 전에 선금 계약과 웃돈 거래를 했어요. 그럼 이걸 많이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샀다는 얘기죠. 그럼 굉장히 많이 샀으니까 답이 몇 번 하면 되겠어요? 많이 팔렸다 1번, 27번은 1번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걸 찾는 거죠. 자, 디귿 한번 보자. 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했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거의 반대를 고르는 거예요, 지금. 반대를 고르면 뭐야?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다. 이걸 골라주면 돼요.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으면 설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죠. 그죠? 이렇게 반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가보자.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하이안 볼게요. 하이안 지금 색채어죠? 이런 색채어 나오면 이런 걸 우리가 어떤 감각이라고 말해요? 시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색깔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여러분 귀뚜라미 알아요? 귀뚜라미는 어떻게 울지? 귀뚤귀뚤 울잖아요. 그쵸? 여기 귀뚜라미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우리를 뭘 볼 수 있다? 청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는 시각과 청각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답은 시각, 청각해서 3번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도노법은 뭐냐면요.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누구야. 답이 4번인데 왜냐면 이 시 한번 볼게요. 누구야 부른 게 없죠. 그쵸? 누구야, 뭐 철수야, 영이야 이렇게 부른 게 없기 때문에 답이 도노법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번 보자. 이 시도 굉장히 유명한 시죠. 자, 아무리 몰라도 딱 봤을 때 정치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무슨 독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없어요. 이해되겠죠? 3번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자, 내가 죽으면 하나의 바위가 되리라.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적 현실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 해줄게요. 그 다음에 자, 소설가 구보시의 1위는요. 이 소설은 그걸로 유명해요.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쓴 소설로 굉장히 유명해요. 의식의 흐름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은 뭐냐면요.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난 대로 막 쓰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이거 설명 듣고 있다. 근데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하지만 또 들어볼까? 오락가락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좀 배도 고픈 것 같아. 이런 게 의식의 흐름 기법인데, 그럼 얘가 의식의 흐름 기법을 썼다고 치면은 말이 안 되는 건 4번이죠.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진행 과정을 관찰한다. 의식의 흐름 기법이 어떻게 냉철한 시각을 가져요?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게 냉철한 시각이에요? 아니죠. 그쵸? 그냥 되는 대로 막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34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앞부분 가는 뭐가 나오냐? 황금강 시대에 대해서 나오고요. 시대에 대한 비평. 그 다음에 뒤에는 내 친구 만났더라 내용이 나오죠. 그냥 내용 일치 불일치니까요. 그 다음에 35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에 대한 주인공의 태도. 역시 이런 부분적인 문제는 그 앞이나 뒤를 읽어주면 돼요. 자, 황금강 시대는 뭐예요? 다들 이 황금강 찾으려고 노력하는 시대죠. 마냥 나쁘게 보지 않아요. 자, 황금강을 찾아서 가는 것도 인생의 일면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것도 삶의 하나의 부분이지. 자, 적어도 걔네들은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나보다는 좀 더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죠. 이해가 되겠죠? 한숨을 쉬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에 한숨을 쉬면서도 역시 그것도 일종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 한번 볼게요. 자, 이거죠. 거리감을 갖고 바라보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그냥 그것도 일종의 삶의 부분이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리키는 인물이 닮은 건 이거는 글을 읽고 보면 돼요. 자, 다 있죠. 주문 받으러 온 소녀에게 나는 까루피스라고 하는데 이 나는 친구고요. 나머지는 다 소설가 구보씨를 뜻해요. 오케이? 자, 글 순서대로 읽으면 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37번. 자, 이거 어떻게 맞출까? 이거 어떻게 맞춰요? 문맥을 보면 맞출 수 있어요?
애매하죠. 이 시를 알아야지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고전을 알아야지. 들어갈 단어 명월. 이해되겠죠? 이건 그거예요. 달이 떴는데 공황이 내려와서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명월. 시를 알아야 풀어요. 그 다음에 얘 봅시다. 이 시 알아요? 이 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덱드라 동난지사오라고 했는데 외골 내육은 뭐냐면요. 겉에가 살이 있고, 겉에가 뼈가 있고요. 안에 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목. 양목은 뭐냐면 눈이 양쪽에 이렇게 있고요. 상청 위로 솟아 있고 전행 후행하고 작은 다리가 8개, 큰 다리가 2개. 여러분 이거 뭐예요? 개죠. 그쵸? 개, 꽃게.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얘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그런 그 정도의 의미로 이해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느낌 오지 않아요? 옛날에 다리를 알이라고 했어요. 그죠? 새우가 8개, 10개 뭐 이렇게 되나요? 가재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럼 헷갈릴 수가 있겠구나. 니네가 혹시 이거? 나를 가까운데 비슷하지 않냐?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시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덱드라 동난지사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개접 팔러 온 장수야. 간장게장 알지? 그거 팔러 온 장수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하락이 됐잖아요. 중간에 중략됐는데 맨 마지막에 완전 힌트 나와. 야, 너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말고 그냥 개젖이라고 말하렴. 그래서 힌트가 아예 나와줘요. 그러니까 이 시를 알면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네? 그럼요. 당연히 나오죠. 자, 그 다음 요건 다 알 거야. 지금 예쁜 여자 다가오는 거잖아요. 이해되겠죠? 뭐 단순 호치에 막 엄청 예쁜 여자 다가오니까 만남에 대한 설렘이겠죠. 이건 이해될 거예요. 다음 문제 보자. 마지막 문제구나. 자, 쉬워요. 곰치. 자, 곰치가 애 아빠예요. 애 아빠인데 어이가 없는 게 자기 자식이 물에 쓸려서 죽었는데 내 부서가 어디 갔어라고 하죠. 이 부서가 뭐냐면 물고기예요. 자기 자식 죽었는데 물고기 어딨냐고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냐면, 자 보자. 여기 있죠. 아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이게 답이 되겠죠. 아니 자식이 지금 물에 쓸려 죽었는데 내 물고기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 이해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